지금까지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음으로 이르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단연 모기를 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역사가인 티모시의 책 모기 가장 치명적인 포식자의 인류 역사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인류 통계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1080억 명의 인류가 살았으며 모기가 전파한 질병으로 절반에 가까운 520억 명이 사망했고 그중 대다수는 어린아이였다. 인간에게 가장 많은 죽음을 안겨준 모기를 완전히 없애버려도 생태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을까요? 네, 오늘은 자연에 도움을 주는 선량한 모기와 인간의 피를 빨아먹고 전염병을 옮기는 악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날개가 2개인 모기는 파리모개에 해당하는 모기과에 속한 곤충입니다. 그 종류 또한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2023년 7월까지 전 세계에는 공식적으로 총 3,719종의 모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3,719종의 모기를 모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 많은 모기 중에 약 6%의 암컷 모기만이 혈액을 빨아먹고 사는 악마들인데 6%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자료를 찾다 보니 200종이 훌쩍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숫자라 도저히 모든 악마들을 다룰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악마들과 선량한 모기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화식물의 생식 방법은 수백만 년에 걸쳐 자신들의 생존과 이를 전달해주는 매개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끝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벌은 꿀을 수집하기 위해 꽃을 방문하고 수술머리에서 꿀을 수집하기 위해 온 벌에게 꽃가루를 옮깁니다. 또 다른 꿀을 찾으러 간 벌은 자신에게 묻은 꽃가루를 다른 꽃의 암술에 옮겨주게 되고 꽃들은 수정을 통해 번식하는 과정을 겪게 되죠. 이것을 개화식물의 생명순환이라 부릅니다. 일부 식물들은 수정을 위해 바람이나 물에 의존하지만 90%가 넘는 식물들은 꽃가루를 옮겨주는 매개체의 도움을 받습니다. 인간의 작물도 이런 매개체의 도움을 받는데 콩, 양상추, 양파, 호박, 토마토, 사과, 살구 등 인간이 먹기 위해 필요한 상당히 많은 작물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움을 주는 매개체는 전 세계에 20만 종이 넘으며 그 중에는 선량한 모기도 포함이 됩니다. 선량한 모기들은 일부 꽃들의 꿀만 뺏어먹는 도둑으로 간주됐었지만 2016년 연구 결과 모기들이 꿀을 먹으면서 꽃가루를 운반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모기 유충 그리고 모기는 꽤 많은 천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먹이사슬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예를 들어 박쥐는 하루에 600마리의 모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뱀, 물고기, 거북이, 벌새, 거미 등도 모기와 유충을 아주 맛있게 먹죠. 한국에는 모기헌터 잠자리가 있습니다. 잠자리는 물속에서 모기 유충을 맛있게 먹고 물 밖에 나와서도 모기를 꼬치구이처럼 맛있게 먹습니다. 보통 하루에 200마리에서 최대 1000마리까지 사냥을 할 수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먹이 사슬의 과정을 통해 모기와 모기 유충은 물에서부터 무트로까지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알래스카에는 약 27종 이상의 모기가 서식하고 있는데 매년 여름만 되면 약 17조 마리의 모기가 돌아다닌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바이오매스 에너지에 약 4,600만 킬로그램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생태계에 이로운 영향을 주는 선량한 모기들 말고 동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악마들의 종류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의 피를 먹고 사는 모기종 중에 전염병을 옮기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모기는 크게 3종류로 나눌 수 있고 이름 앞에 다음과 같은 단어가 들어간 모기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순모기 속은 가장 많은 수를 가진 악마종으로 그 색상 자체도 블랙이 주요 컬러입니다.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을 가릴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타이어, 양동이, 화분 같은 인간이 만든 용기에 알을 잘 낳고 알은 설령 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몇 달 동안이나 생존이 가능합니다. 이름의 의미 자체가 그리스어로 불쾌한, 혐오스러운에서 유래됐는데 이 악마는 다른 종과는 다르게 해가 지기 전인 낮에 돌아다니며 열심히 피를 빨아먹는 악질입니다. 이 순모기 속은 댕기 바이러스, 황열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치쿤구니아 바이러스, 림프 사상충증, 뇌염 등 동물에게 해로운 거의 모든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매개체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순모기 속에 속하는 금빛 순모기, 흰줄 순모기가 각각 33%, 2.7%의 비율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 최악인 것은 낮에 가장 활동적인 악마이지만 가장 많이 발견되는 곳은 실내, 가장 좋아하는 곳은 도시,
가장 많이 분포된 곳은 전 세계. 가장 좋아하는 온도는 상관없음. 특히 주로 캐나다, 멕시코 등 대서양 연안을 따라 발견되는 동부 염습지 모기는 잠도 없어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포유류, 파충류 등을 공격하고 체력이 좋아서 최대 60km까지 이동이 가능한 악마입니다. 진모기속 역시 순모기속과 마찬가지로 일본 내염, 사상충증, 조류, 말라리아 등의 바이러스를 옮기는 악마입니다. 작은 빨간진 모기, 빨간진 모기는 한국에서 각각 24%, 14%를 차지하며 금빛 순모기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악마들은 밤에 가장 활동적인데 특히 사람들이 잠든 시간인 새벽 3시를 가장 선호합니다. 이 악마들에게 물리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 주로 알을 낳는 장소가 더러운 물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정화조, 고인물 같은 물의 흐름이 있는 곳이 아닌 더러워지고 있는 물이며 한 번에 알도 300개씩 낳습니다. 얼룩날개모기는 1818년에 처음 알려진 모기속입니다. 알려진 연도도 기가 막히지만 이름의 어원 자체도 쓸모없는입니다. 이 모기속 안에는 인간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가 무려 40종이 넘습니다. 그러나 얼룩날개 모기속이 가장 최악인 이유는 위의 순모기, 진모기속과는 다르게 인류에게 가장 많은 사망을 안겨주고 있는 말라리아 기생충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악마는 한 번에 50에서 200개의 알을 낳고 자연 상태에서는 대부분 2주 안에 생명을 다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는 과정을 평균 4번 이상 하게 됩니다. 얼룩날개 모기들은 주로 밤에 활동하는데 실내, 실외를 가릴 것 없이 돌아다니며 1년에 여러 세대를 거치는 모기의 특성상 살충제에도 빠른 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얼룩날개 모기 속 모기 중에 중국 얼룩날개 모기는 한국에서 약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논, 도랑, 하천, 수로, 습지, 웅덩이 등 그냥 물만 있으면 알을 낳기 때문에 작은 빨간집 모기와 2, 3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럼 악마들과 선량한 모기를 포함하여 지구상의 모든 모기를 없애버린다면 과연 생태계에 큰 영향과 변화가 찾아올까요? 플로리다 대학의 곤충학자 필 누리보스는 모기를 완전히 없애면 부작용으로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 캘리포니아 대학의 질병생태학자인 맘 킬패트릭은 모기를 완전히 없애도 인간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피를 빨아먹고 질병을 옮기는 모기만은 없애거나 개체를 줄이는 연구와 실험은 여전히 계속 진행 중입니다. 모기를 완전히 없앴을 때 과연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의 종이 자연에서 사라지면 다른 종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자연은 항상 그래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인류의 탄생 이후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 것이 모기라 할지라도 20세기 이후 인간의 결정에 의해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 것은 바로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도 모기가 없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